일단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시는 분은 제가 이 희곡 읽는 모임 희인낙락이라고 다닌 지 만 1년 된 것 같아요. 딱 만 1년 됐는데 나와달라고 했는데 극단을 또 하고 계시고 매주 이 희곡을 편집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시간이 나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연출하고 요즘 책도 만들고 있고 가끔 글도 쓰면서 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설명해 주실 때마다 이제 마법 공책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무겁습니다. 네, 항상 네. 무겁게 갖고 다니십니다. 저의 가방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방은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이 가방은 희낙락 전용으로 사실상 메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들고 나오는 가방입니다. 매기에도 편하고 일단 수납이 많이 돼서 가방이 그냥 봤을 땐 좀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에 지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거지. 저희가 매주 보는 1차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마법에 저 노트가 있어요. 네. 송희 작가님이 촬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희인낙락에 대한 설명과 일단 희낙락이라는 모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 2월부터 시작한 희곡 읽기 모임입니다. 왜 희곡 읽기 모임을 진행했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첫 시작은 저는 원래 본업이 배우인데 배우로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특출나게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출난 개성이나 어떤 특기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배우니까 희곡이라도 많이 읽어서 많은 거를 좀 알고라도 있자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극단 사람 2명이랑 저랑 해서 3명이서 희곡 읽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찌하다 보니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다 떠나고 없지만 좀 하다 보니 이렇게 8년째 희곡 읽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작이 그냥 이제 다 같이 희곡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끝났었는데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작품들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너도 모르겠어? 우리 아무도 몰라. 그냥 안녕 빠이빠이 하고 하는 이들이 좀 왕왕 있다 보니 이렇게 끝난 게 좀 허무하달까? 아쉽죠. 모처럼 많이 시간을 내서 아침에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나왔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가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것들이 같이 오는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조금 더 알고 읽으면 재미가 있으니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여기에다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 작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떤 이야기 해야 될지, 누가 출석하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제가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였던 게 책 읽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한 줄 평이란 거를 하는데 그때 엄청 같이 읽고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도 다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가시고 또 서로 좋은 것들 내가 경험한 그 근황에 대해서 좋은 작품 뭐 좋은 전시 뭐 이런 것들도 추천해 주시니까 또 엄청 힐링 받았는데 항상 요걸 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도 어려워. 길었어. 오이디푸스부터 시작해서 일렉트라 또 오레스테스. 햄릿, 오레스테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저희 계속 클리타임네스트라. 네, 막 이거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공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시대 상황 같은 것도 또 공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품을 읽을 땐 잘 모르는데 해석을 해주시면 약간 그 눈이 좀 넓어져서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정립해 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보면은 제일 앞쪽에는 이렇게 나름 출석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창가비를 받고 있어가지고 창가비 낸 거 아무튼 출석부가 맨 앞에 있어서 시작이 파우스트 할 때 이걸 바꿨네요. 노트를 제가 231번째. 네, 231인데 오늘이 331이었거든요. 딱 100회. 딱 100회네요.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씁니다. 그냥 뭐 두서없이 뭐 쓰고 누가 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작품 내용도 써 있고 오늘 했었던 게 이제 331번째 제목이 떠버리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셨네 라는 제목의 윤영선 작가의 작품인데 보통 이 앞쪽에는 이제 출석한 인원들 누가 오는지 몇 명 정도 오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야 진행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네.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내가 해야 될 말들 써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 써놓고 항상 까먹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오늘은. 그리고 밑에 요거는 오늘 이제 배역이 대본에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네. 요거는 배역 뭐 해야 되는지 제가 따로 체크해 놓은 거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야 될 배역 노트들 요거는 오늘의 제가 쓴 한 줄 평 이런 것들이고 이쪽 면에는 작가 소개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저번 주 거로 보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악필은 아닙니다 원래 제가 그냥 빠르게 손으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거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작가에 대한 양력, 소개,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날 읽을 작품에 대한 설명들, 정보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항상 모임 전날. 저희가 인증샷을 찍는데 혼자서 인증샷을 찍은 거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다들 직업이 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생업이 먼저다 보니까 못 가니까 이제 막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호주님이 마음이 변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8년 동안 이거를 하게 해준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책임감? 뭐 그런 유인 것 같아요. 맨 처음 할 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희곡집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모두 다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모두 다 빌려와 라고 하기에도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고 하다 보니까 첫 시작을 그러면 내가 책에 있는 이거를 내가 파일로 만들어서 뽑아서 줄게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희곡집들이 보통 많이 열악합니다. 편집이나 옛날 문체, 그리고 번역체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희곡이 좀 열악한 환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책으로 출간되어 있는데도 오타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제가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보고 했었는데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희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복사가 아니고 책을 사와서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저의 일처럼 좀 느껴진 게 있었고 희곡을 읽는다라는 것은 연극인들, 배우, 연극쟁이 들만 읽는 특수한 문학, 대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희곡은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굉장히 극적으로 쓴 뛰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영화배우가 되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소설가가 되려고 소설을 읽는 게 아닌데 이 희곡은 꼭 연극인들만 봐야 되는 글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누구나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희곡인데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희곡이 재밌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다 보니까 희곡 자체가 너무 재밌고 좋고 예전에 연극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연극은 직접적으로 관객과 배우로서 공연을 통해서 만나니까 직접 만났을 때의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반면에 단점으로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희곡이라는 거는 책으로 출판이 되고 작품이 알려지면은 내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매체
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희곡을 알리는 것도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지금도 바꾸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류 콘텐츠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K-pop 가수들도 엄청 인기 많아지고 BTS 보면은 그리고 블랙핑크도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상업도 그런 예술과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경계된 거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지만 서서히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또 예술이지 않나 그렇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주신 말씀에 예술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절판됐습니다. 이거 윤영선 작가라고 연극하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연극계의 한 획을 그으신 윤영선 작가님의 전집입니다. 희곡 전집. 그래서 지금은 절판돼서 알라딘 같은데 중고로만 구할 수 있고 이거 다행히 잘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는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요 노트가 있다면 또 제일 중요한 네. 요 파우치라 그래야 되나요? 파우치죠 사실상. 이거 알라딘에서 샀습니다. 네. 알라딘에서 구매하셨구나. 이게 신년 럭키백 약간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그거를 하려고 구색 맞추려고 샀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가방에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아 이제 오늘 뭐 한다 약간 저희한테는 이제 신호탄이잖아요. 네. 이게 보기에는 이게 종이백 같이 그 크라프트치 같은 느낌인데 안 찢어진대요. 아주 그냥 땅땅하고 굉장히 튼튼한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네. 여기 있는 거는 제 안경입니다. 제가 약간 난시가 있어가지고 글씨를 볼 때는 안경 쓰는 게 좀 편해서 요거는 젠틀몬스터 이렇게 비싼 거 평소에 못 삽니다. 이거는 신혼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그래서 안경이 제가 딱 2개 있는데 그중 1개입니다. 19년도쯤에 샀을 겁니다. 어울리는 거 그냥 안경이 아무리 이뻐도 내 얼굴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희낭랑 전용입니다. 거의 요거는 필통 체리의 오차드 이게 벚꽃동산이라는 건데 연극하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안톤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대표작 중에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벚꽃동산 필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벚꽃동산 아무 상관없고 색깔만 분홍색에다가 그냥 영어로 벚꽃동산 이렇게 써놓은 근데 또 연극인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체육 거 해가지고 사실 필통이 너무 작은데도 그냥 그런 류의 굿즈가 별로 없어서 알라딘의 가격이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싸지 않았지만 그래도 팬심으로 샀습니다. 펜들은 전 주로 연필을 자주 써서 연필이랑 형광펜, 만년필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감싸고 다니냐면 비싼 만년필이라 요 몽블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비싼 제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으셨나요? 네, 예전에 형한테 마이스터 틱인가 그런 류의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몽블랑은 한정판 개념으로 만년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스테디셀러 같은 보통은 만년필이 요 정도 두께 요런 류의 두께가 보통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더 두꺼운 거 손에 잡는 게 좀 편하게끔 보통은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백금 개념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100만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로망 중 하나는 만년필을 쓰는 거였어가지고 지금도 만년필을 항상 씁니다. 근데 불편해요 사실. 잉크 마르지 않게 꾸준히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손에 이렇게 묻어요. 맞아, 살짝 묻어요. 네, 이게 그냥 집에서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쓰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피통에 넣어 갖고 다니까 얘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잉크가 조금씩 새면서 손에 자주 묻고 불편한 게 확실히 있는데 그냥 그 불편함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필기감. 그리고 그것이 낭만 아닐까요? 그렇죠. 저한테 낭만은 이 만년필입니다. 아끼고 애정하는 녀석이고요. 개인 희생템. 또 안경에 같이 부착하는 요 선글라스입니다. 귀엽다. 이거 한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부착하면 되는데 이거를 쓰면 안경이 무거워져가지고 그 막 한 번 또 이렇게 꼈다가 뺐다 하는 것도 나름 좀 귀찮고 주로 여름에만 씁니다. 얘는 연필 깎기입니다. 파버 카스텔이라고 두께에 따라서 연필 깎고 쓰는데 연필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역에 갔는데 플리마켓 개념처럼 연필을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낭만? 연필 한 절에 막 3,000원, 5,000원, 어떤 거 막 10,000원 넘기도 하고 이런데 그냥 연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때 연필 몇 자루랑 요거 연필 깎기를 같이 샀었습니다. 사실 저도 블랙잉을 좋아하거든요. 참 비싸요. 근데 확실히 오래 쓰면 필기감이 좀 달라가지고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보드마카 지우개. 원래 저희 아이 거 집에 있는 칠판 살 때 같이 딸려온 애인데 한 3개가 같이 와가지고 그중 하나 제가 들고 다니고 있고 여분용 보드마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애들은 얘네가 전부입니다. 다음은 얘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얘는 예전에 10x10에서 샀었는데 노트를 같이 끼고 뭐 피규어 같은 거 넣는 건데 요즘 전 여기에 그냥 보드마카 위주로만 넣고 다닙니다. 보드마카랑 주로 쓰는 보드마카 지우개. 지금은 제가 잠깐 멈췄는데 요 이제 희낙락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줄평을 남기는데 한 줄평을 남겨서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분한테 요 쿠폰들을 참가비 면제권이나 배역 우선 선정권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 때 배역을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온 분한테 본인이 읽고 싶은 배역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데 배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쿠폰이고 이 참가비 면제권은 참가비를 내지 않고 요걸로 대체할 수 있는 한 줄평 대장을 하면은 요 쿠폰을 같이 드려서 요거 5장을 하면은 한 달 동안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아니 쿠폰을 만들어도 회수가 안 돼가지고 맨날 나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 자율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받고서 이거 써야지 이러다가 다른 가방에 이제 뭐 텀이 좀 길다 이러면 가방이 바뀌거나 이러니까 이거 4장이나 있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보다 한 줄평 대장이 꽤 됐었잖아. 이제 저도 이제 그제서야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보기와는 다르게 거의 보드마카 필통처럼 쓰고 있다. 요거는 삼각대입니다. 좀 제가 알고 비쌉니다. 있어가지고. 6만원, 7만원대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나오려나? 이게 다 이렇게 슉 해서 이게 매우 깁니다. 맞아요. 저희가 인증샷을 이 친구로 찍거든요. 그래서 꽤 길고 그리고 제가 여기 희낙락 유튜브를 또 해요. 그래서 요 유튜브 촬영할 때 요걸 이제 세워두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템이죠. 저희 인증샷 같은 거랄까? 언제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시고 올리시고 그리고 인증 사진도 찍어가지고 여기 제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저희 희낙락 인스타 계정이랑 여기 밑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여기 밑에 희낙락 유튜브인데 아카이브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약간 희낙락 역사부터 좀 되돌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 시작은 배우들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저 연극 배우다 보니까 배우들밖에 없고 사실상 극단 차원에서 극단원들의 친목도모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희곡을 읽다 보니까 왜 연극한 사람들만 읽어야 되지? 하면서 그냥 주변에 희곡 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라.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매번 읽고 지나가는 게 좀 아쉬워서 나름 저희끼리 그냥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찍기만 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좀 빠지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도 희곡 읽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조금씩 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좀 층위가 좀 넓어졌죠. 그렇게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왕 하는 거 그냥 아카이브 개념으로 누가 이게 보든 말든 그런 거 크게 상관없 읽는 거 찍어 놓으면 본인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읽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보고 여긴 정말 꾸준하게 이 시간 동안 희곡을 읽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겠냐 그 결정을 하는데도 반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보지? 이거를 누가 보긴 보네? 오히려 저는 좀 신기한 느낌이 더 세가지고 정말 아카이브 목적입니다. 그거는 오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DM으로도 연락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DM으로 해도 되고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쪽지라던가 댓글 같은 걸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호주님께서 응대를 잘 해주실 겁니다. 네. 나이대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그쵸. 20대부터 70대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 성별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때 8명의 여인들을 했었는데 진짜 8명이 딱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었던 그 기억도 있고 약간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많은 희곡 읽기 모임들이 있는데 저희 희곡 읽기 모임은 연기하는 걸 매우 지양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항상 자주 하는 얘기는 여기 와서 3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둘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셋째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연기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희곡을 읽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읽는다 라는 개념으로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요번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세상에 이렇게 쾅소리 근데 뭔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폼텍 이제 로고를 뽑은 김에 여기에다가 붙였고요. 요거는 제가 공연했던 연극이었는데 제목이 좀 길어요.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가 제목입니다. 원작은 해변에서라는 소설이 원작인데 여기에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작품 중에 제목이 텅 빈 사람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산문으로 굉장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쓴 시가 있는데 마지막 그 19절이 요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쾅소리 한번 그 느낌으로 쓴 그 시를 보고 호주의 그 해변에서라는 작가를 쓴 네빌 슈트라는 작가가 이 해변에서를 쓴 거죠. 내용은 3차 대전이 터져서 방사능이 점점 북반구에서부터 남반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멸망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그런 류의 소설인데 저희가 연극으로 각색을 해서 만들었고 제 지인이 그 작품을 보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선물로 줬던 건데 이제 초연을 22년도에 해가지고 그 사이에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쪽을 안 보고 반대쪽을 항상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원래 제가 아내한테 선물을 했었던 독서대. 요것도 알라딘에서 모르겠는데 알라딘 제가 좋아해가지고 요거 얼마 전에 부러졌습니다. 이거 책 사이즈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제가 A4로 많이 보는데 A4가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편하지는 않은데 가벼워서 그냥 희낙락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독서대를 갖고 다니는 게 좀 유별나다, 좀 무겁게 뭐를 그것까지 갖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있으면 확실히 목이 편합니다. 뒤에 스티커를 보면은 희곡을 읽는 기쁨, 낭독의 즐거움이잖아요. 네. 요 이름은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다른 2명과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모여서 사자성어 같은 4글자의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희곡을 읽으니까 희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희희 낙락 뭐 그런 류의 이름이 뭐가 없을까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낭독의 낭자를 써서 희희 낙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좋다 해서 썼는데 이 이름을 쓰고 나서 좀 같은 희희 낙락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들이 좀 많은 거죠. 그쵸. 근데 공교롭게 다 희곡을 읽는 그래서 희낙락을 치면 좀 다른 곳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뭐 상표권 등록을 하고 뭐 그럴 것까지는 또 없고 해서 저희는 플레임으로 그러니까 희낙락을 희곡을 읽는 기쁨 기쁠 희자에 낭독의 즐거울락 해서 그냥 부제처럼 요거를 같이 플레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희곡과 희극을 이제 잘못 말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 모르실 수 있잖아요. 알고 쓰면 좋은 희곡은 모든 대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대본, 시나리오 같은 개념을 희곡이라고 하고 희곡 안에 희극도 있는 거고 비극도 있는 거고 그래서 희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미디, 웃긴 거, 재밌는 걸 희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곡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희극이 있다. 헷갈리시면 희곡인가 희극인가 하면 비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류 그리고 오늘 읽은 희곡 요거 먼저 하면은 오늘 오신 분들이 총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었어가지고 6개 제본해서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항상 오실 때마다 제본을 하셔가지고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또 두껍고 무겁게 오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열정이 무엇일까 저는 진짜 항상 궁금하면서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세우고 번역하려면 또 번역도 하고 한글로 이제 문체를 또 바꿔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본까지 떠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거면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했던 책인데 이 책을 시작으로 다른 책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 찬스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럽죠? 그래서 요거 시리즈로 있어가지고 만약에 요거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서점 유통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이긴 한데 희곡 출판 김호준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DM으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는 그냥 호치케스로 찍어서 호치케스란 말 쓰면 안 되죠? 스테이플러로 해서 이제 찍어서 드렸는데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그런 것도 좀 보기 싫고 이왕 보는 거 재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를 때는 많은 출판사분들에게 미리 사죄와 용서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은 그 잘 몰라서 파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작권법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큰일 날 짓을 제가 했구나. 아 너무 즐거웠다 이러고 보통은 이제 폐기를 하거나 이러는데 호주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악용해서 제 2차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깨달으신 거죠. 재본한 걸 회수해서 희곡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거 전용인데 제 거는 이렇게 이면지 써서 한쪽 면에 다 이면지입니다. 이걸. 맞아. 예전에 그냥 그 스테이플러 했을 때도 호주님 거는 항상 이면지였어. 전 이면지를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참여자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항상 회수까지. 이거는 재본하지 않은 종이류. 이거는 저 뜻하지 않게 오늘 갑자기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집인 것 같아요. 희낙락에 참여하는 지인이 저를 주라고 오늘 갑자기 기습적으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집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고 이거는 윤영선 작가님에 대한 설명인데 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희낙락은 한 달 주기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작가전이라고 해서 한 작가의 작품을 선별해서 한 달 동안 그 작가 작품만 읽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달은 기획전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희곡을 찾아서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작가전이랑 기획전이랑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B5 용지에다가 제가 출력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오늘 추가로 뽑아왔었는데 드린다는 걸 깜빡했지만 요거는 1년치 희낙락 목록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호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연극을 어렸을 때부터 보러 가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니까 그게 익숙했는데 주변에 연기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연극, 뮤지컬 약간 가서 직접 보는 뭔가 그거만의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다르잖아요. 글자 활자로 보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희 호주님께 DM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제일 고생했던 거 번역과 뭐 길이야 뭐와 이런 거를 다 해서 파우스트를 빼놓을 수 없죠. 파우스트 작업할 때는 정말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냥도 안 읽히는데 그거 제가 파우스트를 이제 파일로 작업을 하고 이제 막 윤색 작업도 같이 하는 윤색을 혹시 잘 안 쓰는 단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을 좀 매끄럽게 다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윤색을 제가 많이 해서 파우스트는 두께만 해도 거의 베개 수준으로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 파우스트를 완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한 달 중에서도 한 달이 5일인 오전 10시부터 최대 오후 2시까지 진행을 최대 4시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때 거의 3시간을 훨씬 넘게 읽으면 5주 내내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상당히 힘들었었던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었었던 그래도 참가자분들이 그 너무 길고 어려운 작품이라서 많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 같아도 만약에 지금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파우스트? 도대체 그게 뭔데? 이러고 5주 내내 참가해서 혼자는 못 읽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최애 작품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희낙락에서 맨 처음 읽었었던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연옥이라는 작품을 후기를 쓰자라고 하면 이걸 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후기를 열심히 1년 넘게 썼는데 저도 좀 벅차고 하다 보니까 후기 말고 다른 뭐가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이걸 간략하게 줄여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 생각을 해서 한 줄평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 너무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줄평 하는 걸 보고 제 지인이 영화 보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줄평을 차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도 한 줄평 내가 쓴 한 줄평을 보면 그래도 내가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읽었구나라는 정도는 그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쓸 일이 있을까 해서 이제 스티커 같이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 로고는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한 네 번 정도 바뀌었는데 지금 로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예쁜 잘 것 쓰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앞주머니 그거 같아요. 파우치랑 반창고. 요거는 두통약입니다. 요거는 충전기 넣는. 네, 혹시 파우치는 어디 건가요? 요거 기억이 잘 안. 모노폴리였나 이름이? 10x10에서 예전에 산 것 같습니다. 상품 자체가 충전기용 파우치로 알고 있어요. 지인한테 받은 충전기 이렇게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고 같이 제 명함 언제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몰라가지고 그냥 뭉텅이로 처음에 이제 희곡탄미소 소장, 희곡출판 김호준 대표, 배다 어린이 청소년극 놀이터 대표, 극단 배다 부대표. 무슨 직함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희곡탄미사라고 해서 희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사업자를 낸 거고 국내 최초로 희곡 전문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국내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국내 최초로 그냥 밀고 있습니다. 희곡 출판 김호준 작년 9월, 10월쯤에 제가 희곡 출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희곡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인데 그래서 아까 은지님이 보여주셨던 꼭꼭 잡아 콩콩콩 노란 책 첫 번째 책 이거고요. 이거를 출판사까지 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희곡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희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연만 올려지고 휘발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출판사까지 만들었어요. 요 이름을 쓰게 된 계기는 미국 출판사 중에 사무엘 프렌치라는 희곡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사무엘 프렌치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하는 게 좀 별로 없잖아요. 음식점 말고는 보통 없죠. 그렇죠. 뭐 아르마니라던가 뭐 샤넬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사람 이름이고 장인의 느낌이 느껴지긴 한다. 장인이시잖아. 희곡 장인. 희곡 장인으로 남고 싶기도 하고 이름을 걸고 희곡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름 하면은 그냥 장사의 개념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이름을 박아 넣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죠. 그 책이 저한테는 하나의 예술 작품의 개념이 되는 거죠. 요 마지막에 있는 배다는 극단 배다의 그 배다입니다. 2017년에 저랑 이준호 연출이라고 둘이 처음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배다가 이제 이준호 연출이 이제 작품을 잘 만들어서 왕석의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동아연극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붉은 낙엽이라는 작품으로 2년 연속 동아연극상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동아연극상을 2년 연속 받은 케이스는 처음이군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계에서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극단이고 배다에서 제가 어린이극을 처음 만들면서 어린이극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단체를 따로 내보자 해가지고 배다 어린이 청소년극 놀이터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대표를 맡기로 해서 소녀시대가 있다면 테티서가 있는 것처럼 네, 제 세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단박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가끔 글도 쓰고 출판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육아를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갑은 켈빈 클라인인데 제가 나름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었는데 하와이에 유명한 와이켈레라는 아울렛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싸서 한 6년 됐네요. 이 지갑도. 영화 보러 갔을 때 007 노타임 아이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게 21년에 봤네요. 21년에. 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갑을 잘 안 씁니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 3가지를 받아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만년필 저의 최애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각인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남바 01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아이디 같은 넘버원을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넘버원이라고 넘버원 그런 류의 의미로 지었던 것 같아요. 조금 편하고 친근한 저는 만년필의 이 필기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느껴져요. 그 부드러운 조금 두꺼운 글씨를 좋아해서 그게 또 가독성이 좋고 두 번째는 독서대입니다. 이 독서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독서대를 좋아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뭔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같이 준비해주는 안 쓴 사람들은 평생 쓰지 않는 게 독서대. 책을 읽는 나의 자세도 좀 달라지고 이거 대하는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추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애용하는 노트. 맞아. 이건 꼭 나와야 돼. 네. 요거는 사실 디자인으로 보면 문방구에서 그냥 파는 이거 그냥 진짜 그냥 문방구에서 샀어요. 여기 원래 똑같이 캠퍼스 래프 써졌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가린 거구나.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요즘에는 다이소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줄면서 동네 문방구들이 폐업하는 곳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있었던 문방구가 없어지면서 다른 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 게 없을까 해서 보다가 눈에 들어왔던 게 얘였거든요. 두꺼워서 샀습니다. 사실 오래 쓰려고. 이 두꺼운 걸 언제 다 쓰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100회 정도 되면 이게 한 권이 다 나오는구나. 네. 저의 희곡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뭐 글씨가 중구난방인데 어쨌든 나름의 희낙락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촬영했던 뭐 소감이나 재밌네요. 재밌나요? 네. 내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아는 것도 재밌고 하다 보면 배우는 게 꼭 있거든요. 인터뷰라는 게 사실상 나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수근 개그맨이 토크쇼 같은 데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이런 거나 진짜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누구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왜 공개적인 카메라 앞에서 저런 얘기를 왜 처음 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게 뭐랄까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의 형태는 제 가방에 대한 이런 소지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왜 갖고 다니게 되고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결국엔 다시 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또 희곡 같이 읽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 싹 다 해놨으니까 중간에 아마 자료화면 같은 것도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호주님의 책 혹시라도 만약에 이걸 보고서 사인해서 주세요 라고 하면 사인해서 주실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희곡에서 가장 이제 유명해질 미래 이제 대 작가님을 이제 먼저 팬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DM 드려서 책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또 근처에 맛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